발표 직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은 홍단무처럼 빨개지면서 목소리는 벌벌 떨립니다. 발표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긴장과 불안함이 나를 압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로 잘 보고 따라만 하셔도 앞으로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청 청소년 단체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포지션이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큰 이벤트에는 제가 참가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벤트 중에 가장 컸던 이벤트가 잠실 석촌호수 앞에 있는 큰 야외 홀이 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오는 규모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약 2시간 동안 MC를 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말이죠. 내가 할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떨리고 긴장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면 안 된다, 떨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되고 발표는 망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가 뭐 불안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정해진 대본대로 나만의 플레이를 할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생각보다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풀어집니다. 당연 이 말이 안 떨린다, 떨리는 거 바로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 해도 내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상황일지라도 망치지 않고 발표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떨린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면, 두 번째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 왜 우리는 떨지 말아야 할까요? 대체 왜 우리는 항상 100% 잘해야 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야만 할까요? 누가 그렇게 시킨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유능하다고 하는 챗GPT를 포함한 AI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기계든 평범한 사람이든 실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통제하고 스스로를 옥죄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 실수를 절대 안 해야지, 오늘 발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이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일 때문이든 실수는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진짜 목표는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한 사람으로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절반은 좋아집니다. 발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야 할 이야기에만 초집중하는 거,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려는 목표를 가지는 거, 이 2가지만 해도 절반은 좋아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을 안 채우고 간다면 조금 아쉽죠. 나머지 절반을 채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제가 제 책을 출간하고 나서 진행했던 출간 발표회에서 경험했던 발표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첫 책이 나오고 주변 작가님들과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제 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일종의 출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분위기가 삼엄한 것도 아니었고 몇몇 분들은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책을 발표한다 라는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떨려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떨리냐면 서서 말을 하고 있으면 다리가 떨려서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재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어쩌겠습니까?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떨려도 제 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리를 벌벌 떨면서 출간 발표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발표는 망했을까요? 그 출간 발표에 오신 분들, 작가님들은 저를 보면서 에휴 저 모양 하고도 책을 쓴다니, 에휴 정말 안타깝다, 안타까워, 내 책을 허스트로 샀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제 예상과 다르게 모든 작가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자기가 할 말을 꿋꿋하게 하는 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태도에 많은 작가님들이 감동과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건요, 생각보다 대중은 친절하다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는 캐나다에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표 토크쇼로 유명한 테드쇼에 갔다 왔습니다. 흔히 테드쇼 보면 너무 사람들 말 잘하고 깔끔하게 논리 정연하게 잘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토크쇼를 처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편집돼서 완성된 것과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발표했었는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떨어서 중간에 대사를 까먹거나
심지어 한 분은 대사를 까먹고 한 5분 정도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포기하려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반복까지 하셨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15분들의 토크쇼는 어떻게 보면 프로보다는 아마추어에 가까웠습니다. 능숙하게 사항을 주도하고 강연을 하는 것보다는 대본과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왔었고요. 이 200명은 적어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티켓값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가한 모든 분들이 아유 너 진짜 내가 이렇게 돈 내고 왔는데 정말 최악이야. 너는 오늘 내 하루를 망쳤어 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지지를 해주고 발표자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찬사를 보내줬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청중으로서 발표를 보는데도 조금 퀄리티는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방법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세상은 생각보다 야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준비 안 하고 떨고 망쳐도 괜찮아요 라가 아니라 조금은 실수하고 또 조금은 떨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내가 내 할 일에 집중해서 어쨌든 끝내기만 한다면 너 왜 그따위로 했어? 라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실 1번, 2번, 3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제일 핵심 방법입니다. 제가 한 번은 AI 커뮤니티에서 AI 챗 GPT를 기반으로 전자책을 쓰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강의가 비쌌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했는데 최소 30만 원은 내야 했었고요. 많게는 50만 원 내고 제 강의를 수강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수강생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동안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책 쓰기 방법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발표랑 강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성향이 부끄럼도 안 타고 떨지도 않고 야수의 그런 성향이 아니라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은 떨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성향인 제가 해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표랑 강의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나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죠? 100점 맞기 위해서? 잘해내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사실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우리가 발표를 하는 이유는 어떤 주제로든지 간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료 강의를 했음에도 긴장 없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수강생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점짜리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친구,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에게 완벽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잘해야지라고 해서 말하는 것과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에너지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모든 발표가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떨고 오히려 침착하게 실수에 잘 대처하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그 라이브에 들어와셨던 분들도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유연하게 라이브 하셔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00점짜리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100점짜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들만 적용하면 떨리고 싶어도 떨릴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발표 사항이 아니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턱 막히면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일상적으로 자주 받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 증상이 반복되는 의미는 내가 스트레스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계속 그냥 참고 버티면서 내버려 두게 되면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방치한 결과 공황장애까지 와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필요한 게 이런 증상이 왔을 때 건강한 대처법을 알고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숨 막히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일상적으로 자주 찾아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정댓글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다음 영상까지 이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